이번 시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중에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8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총 5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업종만 제외된다라는 거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 이 부분이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이나 부동산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전략, 환경보전, 근로복지 정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도 공제 대상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 중고자산, 중고자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운용리스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의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인력 개발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전략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복지 정진시설,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 같은 경우에 굴삭기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계 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매업이나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관 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나 선박 가능합니다. 물론 자가용 차량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사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체제 등 일반 사무 지원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2년 2월 15일 이후 유형 무형 자산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나옵니다. 24조에 나오는데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에 가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제외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으로 우리가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 부분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문만 봐서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자,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23년도에는 우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금액은 투자금액의 12%입니다. 기존에는 10%였는데 기존 10%였는데 12%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입니다. 기본은 3%였는데 기존은 3%였는데 10%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해서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율 변천 과정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3년간 투자금액의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7기 사업자다라고 하면 4기, 5기, 6기 때 이렇게 투자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3년 합친 금액 나누기 3 하면 200만 원이 되죠. 그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4기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비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400만 원 나누기 3 하면 133만 3천 원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부분 갖고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 갖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례 3번은 4기 때 없다라는 겁니다. 사례 4번은 4기, 5기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한 거를 3년 환산한 다음에 환산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250만 원 기준으로 초과되는 금액 계산합니다. 자, 사례 4번은 300만 원일 때는 12분의 36 해서 900만 원 나누기 3 하면 300만 원이 나오죠. 300만 원 기준으로 초과 금액 계산해서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평균 투자 금액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투자 금액을 3년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 나오는데 이걸 3으로 나누면 결국에 600만 원이 되죠. 그죠? 600만 원 기준으로 초과 금액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 투자 금액 계산 시에 공제 신청 누락한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투자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 그 금액도 투자 금액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투자 금액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액인데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한 금액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련해서는 5년이고요. 일반 자산은 2년입니다. 5년 내지 2년 동안은 계속 업무에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투자세액 공제 금액하고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배제되고 최저한세나 농특세 적용이 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관련해서 보시면 투자는 정설투자와 대체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설투자는 제가 기계장치가 5대 있다라고 했을 때 5대에서 6대로 늘어나는 걸 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대 있는 기계장치 중에 한 대가 망가져서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한 대를 추가하면 대체된 거죠. 요 경우가 대체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체투자는 투자세액 공제가 되지만 정설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는데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정설 투자냐 대체 투자냐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해줍니다. 모두 다 해주고요. 디지털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무관하게 모두 다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니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설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정설 투자는 대체 투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정설 투자 중에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 디지털 방송 장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단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산업단지 위치나 유형, 고시일자, 고시번호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요 최근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개선이 돼갖고 조금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셔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관련되는 토지 계획 인가원인가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받아 갖고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당초의 법인세법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구축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축물로 볼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예규를 바꿔갖고 업종별 자산으로 본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 대상 자산으로 보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합니다. 자, 요 케이스는 실질과세 원칙, 누가 투자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보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입회사에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주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금융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건 적용이 됩니다. 공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 공구가 금령이 공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세액이 배제되는 걸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때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금령도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됐고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취득한 경우에 이거 투자세액 공제 되느냐라는 건데,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599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산업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자, 회사 코드 번호는 1108번 자료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공제감면 성실지방세 쪽에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때 투자자산 명세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2번에 나온 전자 쪽에 보시면 투자자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산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A, B, C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나와 있는데, 1억 원은 기존 기계장치를 대체 투자한 거고요. B는 중고자산입니다. 중고자산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체 투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가능합니다. 정설 투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C는 8천만 원인데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 오정산업단지죠.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설투자나 대체투자나 상관없이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산 종류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산 명세서에서 종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5번 관련되는 부분 13, 14, 15만 나와 있죠. 원래는 이제 투자자산 명세서 내용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나면 16번에 나오는 16번에 우리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세액공제율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투자세액공제 13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산 소재지 해서 F2번 누르셔갖고 투자자산 소재지 관련해서는 경기도 부천시 이 부분도 사실은 업데이트가 되면 법정 동코드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천시 해서 하시고 투자 적격 여부 적격 자산이고 기계장치 A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열매라고 되어 있네요. F2번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 찾으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2023년 5월 06일 해서 투자금액 1억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래는 16번입니다만은 그대로 그러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C. 자,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등록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날짜가 2023년 5월 15일이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원래는 8천만 원이었죠. 근데 정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자자산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저장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갑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자, 공제 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에 있습니다. 워낙 이제 세액 공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뉴 위치가 조금 찾기가 힘드네요. 자, 첫 번째 탭에 보시면 2개 이상 과세연도의 투자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업 진행률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2개 과세 기간에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제 금액 계산 탭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투자 명세서 있죠. 투자자산 명세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투자 금액 1억 6천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10% 적용을 했습니다. 공제율 10%고요. 원래는 12% 적용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설 관련해서 이제 추가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6천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투자 금액 7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 그러니까 1억 7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평균 금액 1억 3천이고요. 12개월 하게 되면 1억 3천 나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3% 원래 10% 적용이 됩니다. 10% 적용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안 돼 있기 때문에 90만 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서 그러니까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종소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 줍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원래 F4번 눌러서 그러니까 계산 내역을 보게 되면 기본 10%,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 갑니다. 업데이트 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690만 원 계산됐고요. 단기 공제세액 및 2월 계산 쪽에 가셔갖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통합투자세액 공제 금액 1690만 원 확인이 되고요. 근로소득 증대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계산이 완료되고 나면 당해연도 공제 금액으로 일단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에서 세액공제 신청서로 갑니다. 신청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다시 과표 및 세액계산 쪽에 오셔갖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셔갖고 우리 8번 탭에 종합소득세 쪽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쪽에 우리 세액공제 명세라고 있죠. 여기에 커서를 두고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7을 눌러서 우리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영하시게 되면 1690만 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프로그램 설명드린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되는 업데이트가 안 된 관계로 기존 방식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5월 달에 적용하실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업데이트 된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추가납부세액, 고용증대세액 공제 중에 추가납부세액 관련되는 부분인데 교재는 634페이지에 기존 고용증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우리 통합고용세액 공제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제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인원별 금액만 다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추가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대공제와 일반공제, 즉 청년과 청년외로 구분해서 계산한 경우하고 청년과 청년외 구분 없이 일반공제로만 신청한 케이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청년과 청년외로 구분해서 한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을 청년과 청년외로 구분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제만 적용했을 때는 감소한 인원에다가 그냥 일반 공제 금액을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추가납부세액 계산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일반 공제로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시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기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단기 이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청년 의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용 감소로 공제세액 추징의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당해연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이 증가로 인해서 청년에서 제외되면 제외되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면 당해연도 세액 공제 계산 시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할 거냐. 23년도에 만 34세인 청년을 한 명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7월 달에 고용하면 상시 근로자 총 인원수는 6명이 될 거고요. 24년도에는 이 사람이 만 35세로 1월 달부터 바뀌어 버리면 청년 외로 다 바뀌겠죠. 그러면 1년 동안 12명이 됩니다. 이 직원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인원수 계산하면 23년도에는 청년이 0.5명이 될 거고요.
청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0.5명이 늘었고 청년에 대한 0.5명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4년도는 청년은 없고 1명이 청년 외로 1명 늘어서 1명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0.5명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청년 외로 0.5명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0.5명은 전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는 0.5명에 대해서 청년 외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때는. 그런데 이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24년도에 원래 23년도 청년으로 봤던 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청년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은 청년 외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23년도에 0.5명 있고 24년도에도 청년이 0.5명, 청년 외가 0.5명.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감소한 근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고용에서 고용증대세액 공제나 또는 기존 고용증대세액 공제에서 근로자가 감소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청년 의제 규정을 적용해 갖고 상시 근로자를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 보시면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케이스와 감소하지 않았는 케이스.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과 청년 전체가 감소한 경우, 그 다음에 청년만 감소한 경우 1, 2, 3에서 내용이 나오고요. 2년 내에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4, 5, 6에서 총 6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만 감소했을 때는 추가 공제, 추가 납부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 주의 깊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뭐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거를 용어를 바꿔갖고 읽으시면 조금 쉽게 접해집니다. 뭐냐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연도를 넣으세요. 2023년도 또는 2022년도 뭐 이렇게 넣고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어쨌든 뭐 이 규정에 의해서 산식이 나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 차감해서 1과 2의 금액, 청년의 금액과 청년 외의 금액의 차이 금액, 그리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인원수의 1번 금액을 적용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했을 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1년 이내에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도로 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산식을 우리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22년도에 3명, 7명, 10명입니다. 23년도에 8명, 10명, 18명에서 5명 늘었고요. 3명 늘었고 8명, 전체가 8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1차 세액공제는 청년 5명에 대해서 1,450, 그러니까 청년 외 3명에 대해서 850 해서 9,800만 원을 세액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가서 줄었다라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청년이 4명 줄었고요. 전체가 3명 줄었습니다. 4명 중에 순수하게 청년이 줄어든 건 3명이고요. 그죠? 3명이고 청년에서 청년 외로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청년은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올 거고요. 청년 외에도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2차 추가 공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당연도 세액공제 금액 9,800만 원 계산되는 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서 추가 납부세액은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없습니다. 자, 요 경우에 청년과 청년 외, 청년에서 청년 외로 넘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 600만 원에 대한 금액 차이.
3명에 대해서 순수하게 청년이 줄었죠. 1,450만 원 해서 4,950만 원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정대와 관련해서 서식을 보시면 당해연도 세액공제, 1차 세액공제나 2차 세액공제, 3차 세액공제에 대한 서식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추가 납부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갖고 추가 납부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밖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청년 줄어든 인원수의 청년 금액, 청년 외 줄어든 인원수의 청년 외 금액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5명, 3명, 8명 늘어났고요. 2000년도에 보니까 청년도 줄었고 청년 외도 줄어가고 전체가 줄었어요. 그러면 추가 공제는 없고 납부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보면 추가 공제 없고요. 계산은 한 명에 대해서 1,450만 원. 그 다음에 청년 외에 2명 줄었죠. 850만 원에서 3,15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케이스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추가 공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추가 공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안 줄었는데 청년만 줄었다. 이거는 청년이 줄어든 인원이 청년 외로 대체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 차이 금액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명, 3명, 8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했고요. 1명 줄었는데 전체가 유지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줄어든 인원이 청년 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추가 배제 일어나면서 납부가 나오면서 전체 유지되고 있죠. 전체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1차 년도에 증가했던 이 인원수 기준으로 추가 공제해 줍니다. 8명에 850만 원 해서 6,8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원래 당초에는 3명에 대해서 850을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줄어드는데 나머지가 청년 외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가 청년 외로 보고 계산을 해줍니다. 2차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차 공제 금액 계산했고요. 한 명에 대해서 8명 1,450만 원과 850만 원의 차이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세액 공제도 나오면서 추가 납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자, 그 다음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내에 감소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조문이 굉장히 길죠. 요건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감소하는 경우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대비해서 청년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 인원수 비교해서 차이 금액.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청년 중에 청년 외로 넘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수의 청년 금액, 청년만 줄어든 거죠. 자, 요때 이제 붙는 게 뭐냐면 공제 횟수가 붙습니다. 공제 횟수. 공제 횟수는 우리가 세액 공제가 1차, 2차, 3차가 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연도에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그죠? 0, 1, 2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23년도에 5명, 3명, 8명에서 9,800만 원 세액 공제 받은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갔는데 9,800만 원 세액 공제 받는데 2차 년도에 어떻게 되죠? 자, 전체가 18명인데 20명이니까 유지가 되고 있네요. 2차 년도에 유지가 되고 있고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3년도에 9,800에 대해서 2차 세액공제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액공제까지 적용을 했고요. 3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3차는 자 25년도 3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8년도 23년도 대비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줄었는데 그 인원수가 전체 4명 줄면서 청년으로 요 한 명이 청년 외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청년 추가 배제 납부, 청년 외도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오면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죠.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4명 중에 3명, 그래서 청년 외로 넘어간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금액 차이 금액 적용하는 거고, 세액공제를 몇 번 받았죠? 2번 받았죠. 1차, 2차 받았죠. 그러니까 2번. 3명에 대해서 1,450만 원. 청년 몇 번 받았죠? 2번 받았죠. 그래서 2번 해서 9,9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1차 세액공제 동일하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적용을 받았고요. 자, 2차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2차로 갔는데 18명이었는데 17명으로 1명이 줄었죠. 전체가 1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추가 배제됩니다. 그러면 청년 추가 배제 납부, 청년 외에 대해서도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년도에 대한 부분 2명, 1명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2명에서 1명 차이, 2명 줄어든 인원 중에 청년 외로 넘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 그죠? 600만 원에 대한 부분, 1명에 대해서 1,450만 원 해서 2,050만 원이 추가 납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9,800만 원 세액공제 받았던 18명이었는데 자,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명 줄었죠. 그죠? 전체 4명 줄었기 때문에 4명 줄었는데 그걸 보니까 청년이 6명 줄었어요. 6명 줄었기 때문에 추가 배제 납부, 추가 배제 납부에서 3차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3차 세액공제는 없지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년이 5명 늘었습니다. 5명 늘어서 1차 세액공제 때 5명 적용했는데 여기서 6명 줄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하시면 돼요. 6명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된다. 5명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최초 과세 연도 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추가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5명에서 4명 차이, 합계 차이 하고 차이는 뭐냐면 청년 금액과 청년 외 금액의 차이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 번 받았죠. 한 번 받았고요. 4명에 대해서 청년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 나옵니다. 6,400만 원 나오는데 이미 2차 때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감하면 4,3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밖의 경우를 보면 산식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명, 3명, 8명 해서 세액공제 받습니다. 자, 2차로 들어가서 보면 2차 때는 전체가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청년도 늘었어요. 두 개 보니까 똑같이 2차 추가 공제 됩니다. 그리고 3차로 가서 보시면 3차에 가서 보니까 전체가 3명 줄었습니다. 그죠? 18명 중에 3명 줄었는데 청년도 줄고 청년 외도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 배제 납부, 추가 배제 납부가 됩니다. 배제 납부가 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명, 2명, 3명이니까 계산은 어떻게 되죠? 2명에 대해서 850만 원 곱하기 2번. 그죠? 1명에 대해서 1,45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을.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이나 3차 년도에 전체가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액공제는 똑같습니다. 1차 세액공제는 똑같고요. 2차 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18명인데 18명 유지되고 있네요. 다만 청년만 줄었어요. 그러면 추가 배제 납부가 된과 동시에 1차 년도에 늘어났던 인원수, 전체 인원수로 청년 외로 계산을 해줍니다. 8명 곱하기 850만 원에서 6,800만 원 적용 2차 추가 공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2명 줄었죠. 2명 줄어든 거에 대해서 2명이 어디로 갔죠? 청년 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금액 차이 해서 1,200만 원만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3차 부분은 전체가 3명 줄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1차 년도에 비해서 1명, 2명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가 배제 납부가 되면서요. 보시면 1명, 2명, 3명 해서 감소됐기 때문에 추가 공제 금액은 없고 총 추가 납부할 세액은 2명에 대해서 850만 원 내서 2회
한 명에 대해서 1,450만 원 한 번입니다.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번만 받았죠. 그래서 8,250만 원. 이 중에 1,200만 원 납부한 게 있기 때문에 7,05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보시면 동일하고요. 1차는 2차년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2차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청년도 늘어났죠.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추가 공제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청년외를 1차, 2차로 하면 두 번 받았고요. 두 번 받았고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3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청년만 줄었네요. 자, 18명인데 19명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오면서 추가 공제는 8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은 한 명에 대해서 금액 차이, 두 번 받았으니까 1,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감소했을 때 2차, 3차 모두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9,800만 원 똑같고요. 자, 2차 년도에 청년만 줄었습니다. 청년 외에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추가 배제 청년 전체 1차 년도에 늘어난 인원수 갖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3차 년도도 똑같이 2차 년도에도 추가 납부세액은 한 명에 대해서 차이 금액 600만 원 납부해야 될 거고요. 자, 3차 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유지되고 있고 청년만 줄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추가 배제가 일어난과 동시에 1차 년도 전체 인원수 기준으로 850만 원에서 6,800만 원 적용을 해줍니다. 추가 공제 받습니다. 6,800만 원. 납부세액은 두 명에 대해서 차이 금액 600만 원에 한 번 1,200만 원 계산이 됐고요. 이미 추가 납부한 금액이 600만 원 있기 때문에 60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정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폐업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폐업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계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2월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 중에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2월 금액부터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관련해서 2명, 4명 해서 4,600만 원 적용을 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2월 금액이 2천만 원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소득세법에 가면 23년도에 4,600만 원 세액공제가 나오면서 공제되지 않는 거 2천만 원 적용되면서 2월액에 2천만 원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고요. 24년도로 갔는데 청년 2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2월 세액에서 먼저 감소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2,900이니까 2월 세액이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하고 추가 납부세액 중에 2천만 원을 먼저 감소시킵니다. 자, 감소시키는 부분은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24년도에 가셔갖고 2월분 2천만 원을 1차 년도에 표시하신 다음에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2천만 원 적음과 동시에 소멸세액에 2천만 원 적어서 2월 금액을 제로 시켜버립니다. 제로 시켜버리고 추가 납부세액은 2,900 중에 2천만 원 뺀 나머지 900만 원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 세액공제분 중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농특세 적는欄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적는欄이 있는데 여기에 환급세액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20%, 180만 원 추가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월 세액 공제액이 있는 추가 납부세액인데 이건 기존 고용정대에 대한 예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규 부분 보시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된 세액에서 2월된 세액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청년 2명 늘었는데 3,600만 원인데 최저한세로 1,600만 원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고 2월 된 게 2천만 원이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월 된 금액 2천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표시가 될 거고 청년 2명 감소해서 2,200만 원만큼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추가 납부세액은 22년도 세액공제 금액 1,600만 원하고 추가 납부세액 2,2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을 먼저 소득세 신고 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미달 추가 납부세액 600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600만 원에 대해서 2월 세액에서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세액에 대해서 최저한세 나머지 잔액이 남겠죠. 600만 원 빼고 나면 1,400만 원 남을 텐데 당해연도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신청서에 보시면 원래 22년도에 2천만 원 2월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600만 원, 공제세액에 1,400만 원, 그래서 소멸 600만 원 시키고 1,400만 원을 당해연도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예규가. 그죠?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세액공제분 중에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환급은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우리 추가납부세, 농특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 추가납부세액 48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을 해서 환급세액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20만 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인데요. 22년 6월 30일 당시에 고용하고 있는 다음의 근로자를 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다른 회사의 직원이 우리 회사로 파견되어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근무하는 거 보고 내가 마음에 들고 서로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 맞으니까 우리 회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는 건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그러니까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그다음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수에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소했을 때 배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이나 해고나 자동 소멸 등 모든 사유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고요. 1년 이상 근무했었어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수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적용해서 하는데 감소하면 배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배제가 되고요. 사후관리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복귀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보면 고용정대세액공제는 1차에서 3차까지 총 3년 동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 기업은 1차, 2차만 적용됩니다. 근데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고요. 일반 기업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공제세액은 10년간 2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세액공제 면제, 세액공제와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특법 6조 7항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 등 추가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평균 인원수보다 더 늘어났을 때 추가로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적용받을 때에는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고용 1차와 기존 고용증대 2차, 3차는 중복 적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700페이지에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사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대공제를 적용하고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 개인조정의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조특법 로마 숫자 3번에 있는데요. 통합고용세액 공제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근로자 고용 현황 서식을 통해 갖고 계산한 인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직전 연도 4명, 4명이다라고 가정하고요. 해당 과세 연도 6명, 6명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서식 작성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청년 2명 늘어났고 청년 외가 2명 늘어났고요. 1차 세액 공제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비교해서 청년과 청년 외에 2명씩 해서 4,6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세액 공제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통합고용세액 공제도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가서 공제세액 및 2월세액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통합고용세액 공제라고 제목을 붙였고 2023년도 당해연도 4,600만 원 나왔고요. 그죠? 세액공제 적용을 했는데 최저한세 등을 계산했을 때 공제되지 않는 금액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당해연도 공제 금액이 2,600이 된과 동시에 2월 금액 2천만 원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2,600만 원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3기 2024년도로 변경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감소했기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계산서식은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공제세액 쪽에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불러와서 반영하시게 되면 2월 금액 2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자, 1차 세액 공제란에다가 표시를 하고 자, 이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월 금액 중에 추가납부세액이 2,9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공제되지 않는 세액란에다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소멸된 공제세액에서 2천만 원 기록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금액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2천만 원만큼 2천만 원에 대해서 2월 됐고 나머지 900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추가 납부세액은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하는데 그 전에 우리 추가 납부세액 계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서 공제감면세액의 종소세 쪽에 보면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계산서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우리 F2번을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통합고용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조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용정대를 선택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은 기간 2023년도 추가납부 사유 고용감소라고 적었고요. 공제감면세액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적용하실 필요 없이 추가납부세액 900만 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 된 이후에는 통합고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24년도에 통합고용일 거고 23년도에 적용하실 때는 고용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존 고용정대로 갈 거고요. 자, 그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에 8번 탭에 가게 되면 이 추가 납부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에 추가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될 거고요. 농특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추가 납부세액 란에다가 농특세를 별도로 환급세액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신 다음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180만 원 반영하게 되면 180만 원의 환급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고용 쪽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을 때 2월 금액부터 먼저 차감한다라는 거고요. 기존 고용정대는 예규에 의해서 2월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받았던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거, 순서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735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다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정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 회사 코드인 1100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시면 우리 인사급여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상시 근로자 설명드릴 때 근로자 고용 현황표 작성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서 정보를 정리를 1차적으로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 우리 추가사항에 가시면 하단 부분에 상시 근로자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0.5명, 0.75명, 임원, 최대 주주, 배우자 등 친족, 대표자, 그 다음에 제외할 근로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사람들 전부 다 구분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근로자 현황을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일일이 다 구분 표시를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으로 가시게 되면 근로자 현황이라고 하는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원수를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설명은 743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로자 고용 현황 계산하실 때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공제 구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통합 고용을 선택할 때 근로자 고용 현황을 챙길 거냐, 아니면 기존 고용정대나 사회보험료 기준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례는 통합 고용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통합 고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챙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고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통합 고용은 23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3년과 22년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23년도 연도별로 인원수가 나옵니다. 인원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정보 기타 우대라고 하는 추가 정보를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타 우대에 보시면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경력 단절인 경우에 이 부분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 복무 기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별로 한 사람 한 사람 파악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CF3 전년도 불러오기가 있고 전년도 복무기간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전년도 복무기간이나 CF3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존에 22년도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추가된 직원에 대한 정보만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계산하셨다라고 하면, 다 정리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으로 가면 서식별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서식별 참고사항에 가시면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 해서 증가민은 3.29명에 청년 2명, 청년 외가 1.29명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우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2번에 나오죠. 그래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전체 삭제하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방금 살펴봤던 근로자 고용 현황표에서 계산했던 내용이죠. 그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사업장 중소기업이고요. 수도권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밖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 등록에 보시면 사업장이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죠. 그죠? 자택 주소가 포항입니다. 경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을 수도권 여부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1번 수도권으로 해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상시 근로자 반영했고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별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앞에 상시 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두 번째 탭에서 자동으로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3,996만 5천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대한 부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는 통합고용은 2차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우리 공제감면 쪽에 세액공제액 조정명세 쪽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통합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용정대 쪽에다가 인위적으로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3,965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단기세액공제 쪽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부분 3,996만 5천 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월된 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월된 세액까지 자동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면 단기 공제 및 전년도 이월액을 불러와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불러와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두 번째 있는 로마 숫자 1번의 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반영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우리 과표 및 세액계산 쪽에 가셔갖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셔갖고요. 신고서 쪽에서 8번 탭에서 우리 그 분홍색 박스 3번 세액공제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상단에도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고용정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하고 다르게 나오죠. 그 부분은 제가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최저한세를 고려해서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고용 현황표에 의한 부분인데요. 공제감면 쪽에서 근로자 고용 현황과 관련되는 부분 747페이지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이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청년 의제 규정을 적용하실 때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청년 의제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청년 의제로 무조건 체크해서 하시게 되면 당해연도 세액 공제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청년의제 적용할 때는 추가 납부일 때만 청년의제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청년의제는 1차 세액공제 기준으로 한번 당해연도에서 1차 세액공제 연도, 과거 1차 세액공제 연도죠. 당해연도가 3차라면 23년도가 3차라면 21년도로 청년의제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2차라면 22년도로 청년의제를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제를 체크한 다음에 옆에 연도를 변경하면서 그 연도마다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74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고용정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자, 지금 이제 우리 통합고용정대 세액공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 고용정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2차 세액공제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2차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하고 직전연도 비교해서 증감 여부를 먼저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고 직전연도가 8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 당해연도 5명, 직전연도 4명이었고요. 당해연도 청년 외에 5명, 4명이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당해연도에 대한 1차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가했지만, 그러면 2차로 넘어가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1차는 적용하지 마시고요. 통합고용을 적용했기 때문에 통합고용과 1차, 기존 고용정대 1차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2차만 적용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연도 상시근로자 수, 앞에서 제가 사례를 1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0명이고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8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2명 늘었습니다. 이때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했느냐?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차 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수도권일 때 1,100만 원 적용받았을 겁니다. 한 명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청년 외에 대해서는 700만 원 적용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을 2차 세액공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2차, 3차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하고 통합고용 1차 세액공제를 동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세 신고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두 개가 동시에 작성돼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 전자신고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통합고용과 기존 고용정대가 중복돼 있다. 원래 중복 안 되는 건데 신고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경고 메시지가 뜨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통합 1차와 기존 고용정대 2차, 3차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760페이지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연구개발, 인력개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챙겨보시고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특법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 6입니다. 별표 6에 의한 비용이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별표 6이 나와 있지만 별표 6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 시에 유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겠고, 법인에서 부담하는 또는 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인데 산재보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취임 공제 부금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 이 부분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안 됩니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냐라는 건데 대상이 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포함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자, 신성장 원천기술 개발비 세액공제액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은 30%, 그 밖은 20% 적용하는데 신성장 연구개발비가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3배, 최대 10%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 신성장이다라고 해서 최대치로 가면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도 중소기업은 유형별로 40%, 그 밖은 30%인데 국가전략연구개발비가 당해연도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배수까지 추가로 더 되는데 10%입니다. 최대.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50%입니다. 50%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5%인데 중소기업은 50%, 증가 금액에 대해서 50%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이 될 때는 5%부터 8%까지, 그 다음에 비중소기업일 때는 0에서 2%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직전과세 연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3천억이지만 5천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가 직전과세 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이 가능하고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농특세 비과세되고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액공제하고 전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취소나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 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기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인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일부터 그러니까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의료비나 교육비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모두 가입되어 있다. 둘 다 가입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설비나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사업자, 사업용 계좌로 매출 매입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수출만 있는 사업자, 뭐 이런 사업자들에 해당이 되면 승실 사업자에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되고요. 사업용 계좌 신고하고 3분의 2 이상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소득세법상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세액공제 있죠. 표준세액공제가 원래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지만 12만 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승실사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연평균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 사실이나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등의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승실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업자가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될 때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 상의 승실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적용 못 받습니다. 그냥 표준세액 공제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승실사업자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의료비, 본인 관련되는 거 그 외에 부양가족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공제율은 30, 20, 1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총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인 경우에 본인에 대한 거 대학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이 부분 전액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까지 뭐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직업능력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직업능력시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되는 교육비 근로자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승실사업자가 적용받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승실사업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6천만 원 이하 승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승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승실사업자와 승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승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면 17%까지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도액은 월세액에 75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최저한세 적용되고 농특세도 적용이 됩니다. 자, 승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 방법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20년도에 승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대해서 23년도 10월 달에 세무조사 받아가고 추징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취소되겠죠. 그러면 23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23년도 분부터 배제할 거냐라는 건데 23년도는 공제하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세액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7년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는 그 다음
연도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8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다라고 해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신청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조정의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에서 공제감면세액 로마 숫자 1번의 전자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고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우리 탭에 보시면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의 계산부터 시작해서 5번 탭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탭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에 대한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의 자료 보시면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와 내일채용공제, 그 다음에 회사 부담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나와 있죠. 산재보험료와 퇴직연금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총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3,420만 원이긴 하지만 당해 연도에 발생된 금액 중에 200만 원하고 700만 원을 그러니까 70만 원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제외하고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은 인력 개발비로 300만 원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기타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은 인력 개발비로 포함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전 연도 1년, 2년, 3년, 4년 차에 발생된 금액을 쭉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초과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당해 연도 발생 금액하고 직전 연도에 발생된 금액하고 증가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신 다음에 2번 탭으로 갑니다. 공제사항으로 가게 되면 증가 금액 기준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발생 금액 기준으로 25% 계산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으로 787만 5천 원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제외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서식에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에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 있다면 연구소 하고 인정일, 취소일, 인원수 관련되는 부분 정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력과 관련되는 부분 일반적으로 있으면 확인하셔서 등록하셔도 되고요. 등록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 연도 연구인력 개발 명세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인건비로 처리한 3,150만 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별로 전체 금액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를 앞에 나와 있는 인건비와 인력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원별로 금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인원들은 가능하면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위탁 공동연구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정보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의 연구과제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성장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한해서 반드시 이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이 되는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계산이 되고 나면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가셔갖고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반영이 될 거고요. 당기 세액 공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785만 원 반영이 됐고요.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장하시고 세액공제 신청서에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요 세액공제 신청서에 반영된 내용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서 과표 및 세액계산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8번 탭에 여기 세액공제 명세 있죠. F7번 세액공제 쪽에 가셔갖고 F8번 세액공제 조회 쪽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확인하면 연구인력 개발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추가 입력 F6번에 추가 입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실사업자로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성실사업자로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공제 감면 성실 쪽에 가시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밑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본인의 그러니까 그 대학원 관련되는 부분 5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는데, 불러오기를 통하면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 상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비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그래서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의료비, 배우자에 대한 것,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시고 나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상단에 우리 사업소득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사례에서는 5,500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5,500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세액공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소득금액은 그러니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래 근로자일 때는 총급여로 계산하지만, 여기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성실사업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반영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하고 똑같습니다. 과표 및 세액계산 쪽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8번 탭에 7번 세액공제 쪽에 가셔갖고 F7번, F8번 세액공제 조회로 가면 성실사업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